예, 녹화 시작했습니다. 우선, presentation, 잠시만요. 음, 전체 화면 참, 보고, 이거를 띄워야 돼요. 화면 공유가 이렇게 어렵죠? 아, 됐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네,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슬리밍 관리의 볼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과장 광고가 아닌 피부과학으로 검증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 전체 방향성은 저희가 본질적인 피부과학에 관련된 본질에 집중하는다라는 얘기이고, 여러 가지 이제 강한 자극과 즉각적인 효과, 요즘 뭐 에어젯이라는 좀 솔루션도 많이 다루고 있던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문제가 없는, 에스테틱에서 다루기에 문제가 없는 솔루션으로 간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메인은 얼마나 강하게 자극적으로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반복적으로 가능한가가 핵심이고, 안전성, 반복 가능성, 검증된 데이터, 이게 저희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이자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단순한 시술이나 관리를 넘어서 피부 과학에 기반을 한 슬리밍 관리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겠다가 저희 이제 솔루션의 설명입니다. 오늘 한 9가지 정도로 다뤄볼 건데요. 시간이 없어요. 1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혹시나 개별적으로 궁금한 거나 또 강의를 깊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좀 맞춰보도록 하고요. 일단 9개 챕터니까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에스테틱에서 취급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그게 덕용 제품이든 아니면 실제 고객한테 파는 거든 화장품만 가능하죠. 의약품 안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만 가능한데, 결국 화장품은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관리 쪽에 무게가 두고 있고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개성과 치료의 명확한 경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에스테틱의 역할 분담, 그리고 소비자의 기대치와 실제 효능사의 간극을 잘 조절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에스테틱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화장품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화장품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성분이라는 거를 이제 유효 성분,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성분의 함량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전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 성분의 함량의 한계,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화장품이 피부에 전달되느냐, 이게 이제 결국 이제 흡수 기술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MTS나 에어젯을 사용하는 이유는 화장품을 좀 더 흡수를 잘 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가 가장 큰 목적이죠. 그리고 또 MTS 같은 경우는 또 진피 쪽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또 사용하는 솔루션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저희가 에스테틱에서는 많이 잘 깊게 전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술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과도한 아니면 좀 무리한 관리 때문에 실은 부작용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슬리밍 관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피하 지방까지 전달이 돼야 돼요. 유효 물질이나 성분들이. 그러려면 피부 친화적 전달 구조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고, 그런 성분이 무엇인지 결국 물리적으로 집어넣느냐 아니면 화장품에 어떤 기술들을 넣어서 피하 지방까지 전달시키느냐,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나노화, 유해 성분을 잘게 쪼개서 나노화 시켜서 실제 피부
속 깊이까지 침투시킨다라는 게 일반적인 부분인데 저희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기술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슬리밍 관리에서 제일 핵심 요소 성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데옥시콜산이라는 뭐 흔히 얘기하는 데옥시콜레이트 애시드라는 이제 데옥시콜산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분표에 찾아보시면 데옥시콜산이라고 안 적혀 있고요. 소디움 데옥시콜레이트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화장품 표기사항에 보면 이게 실제로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데옥시콜산이라는 성분은 인체 내 지방을 소화시키는 담즙산 유래 성분으로 물리적 유화 작용을 통해 지방세포 결합을 약화시키고 FDA 승인 성분과 동일한 기존의 연구 기반이다. 결국 지방 축소제가 아니고요. 지방 분해 성분입니다. 그리고 인체의 담즙산이라는 담즙에서 생산되는 성분을 실제로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성분이라고 보고요. 지방세포의 도달을 통해서 타겟 지방층의 유해성분 침투해서 세포막 구조를 변화시키고 지줄 이중층 교란과 막 투과성을 증가해서 분해 유도 환경을 만들어서 지방세포의 물리적 분해를 촉진하고 체내대사, 분비된 잔여물은 자연스럽게 체내로 배출되게끔 하는 게 이 데옥시콜산의 실제 효과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지방세포막에 작용하는 담즙산의 유래 성분이고 이걸 통해서 지방을 실제로 분해할 수 있는 성분인데 담즙산에서 만들어지는 성분을 가지고 저희가 대량 생산하는 부분이라서 실제 부작용이라는 것이 가장 적습니다. 인체에 있는 성분이라서 적고요. 대신에 지방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부작용이라고 하면. 근데 그 염증 반응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체내 대사를 통해서 신체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성분이라서 가장 부작용이 적으면서 지방을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성분이라는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 피부과 뭐 이제 병원에서는 클리닉에서는 지방 분해 주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윤곽 주사라고 했던 성분의 이제 메인 성분이고요. 그래서 안전한 반응의 설계라는 것은 결국 담즙산에서 나오는 성분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부작용은 없는 게 아닙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염증 반응 일어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체내로 배출될 수 있는 성분이다라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임상 논문이 왜 중요하냐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결국 좋은 성분이야, 효과가 있어. 이거에 대한 검증을 굉장한 이제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논문으로 검증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이 SCI급이라는 이제 논문이 좀 상위 레벨의 논문이에요. 이 논문을 통해서 검증을 했다는 거는 임상 결과 그리고 임상하는 과정이 실제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믿을만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4주차, 8주차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 리포트나 논문들은 저희가 같이 강의 끝나고 단톡방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하죠. SCI급 논문이냐, 뭐 피부 자극 테스트를 했냐, 제한성 검증을 했냐, 또 이제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실제 이제 임상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걸 따지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이 성분에 대한 것들을 임상 논문한 데이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좀 믿고 그다음에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뒤에도 다루겠지만 MTS나 뭐 에어젯이나 결국 피하지방까지 이 데옥시콜산이라는 유효 성분이 침투가 돼야 되는데 그 침투하는 방법이 결국 에스테틱에서 MTS나 에어젯을 사용하는 거는 법적으로 이슈가 있습니다.
침습행위 자체, 어떠한 이제 성분을 집어넣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행위 자체가 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걸리면 되죠. 안 걸리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걸렸을 때 문제가 되는 행위라서 제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방법 없이 MTS나 뭐 에어젯이나 다양한 형태의 방법 없이 피하 지방까지 유효 성분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면 혹시 왜 위험한 법적인 문제나 또 부작용이 동반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냐에 대한 요소가 생기죠. 과거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모아시스라는 기술이 결국 이제 카이스트 연구팀이 개발하는 기술인데, 결국 유효 성분, 저희가 원하는 성분을 피부에 원하는 위치까지 전달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실제 지방 분해가 되는지에 대한 임상 검증을 마친 거라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원하는 유효 성분을 원하는 위치에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MTS나 실은 이 에어젯 뭐 같은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에어젯은 뭐 요즘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피부에 침투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들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따르는데, 그러면 그거를 뛰어넘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안아가면서 그런 솔루션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그 나노화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노화 시켜서 침투할 수 있냐? 가능합니다. 근데 또 나노화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물질이나 또 변형들도 생기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 나노화하는 또 방식이나 형태에 따라서 또 이슈가 생기고요. 또 하나 문제는 나노화해서 들어가려면 피부는 또 실질적으로 그 친수성, 물을 하고 친하고 친유성, 기름하고 친한 요 형태의 성향을 잘 띄어야 돼요. 물과 기름이 안 섞이잖아요. 그래서 이 통과를 하는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모아시스 기술이라는 거는 원하는 위치에 유효 성분을 넣을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얘기를 드리고요. 당연히 입자의 크기도 중요하고 분자의 양도 중요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요소가 있는데, 이 모아시스 기술에 대한 설명들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다루도록 하는데, 핵심은 뭐냐? 오늘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MTS나 에어젯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 모아시스 기술이 적용된 유효 성분을 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유효 성분을 침투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MTS나 에어젯을 안 쓰셔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임상 논문 나중에 뒤쪽에서 한 번 더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지만, 결과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감소 결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보여드리고요. 왜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죠. 에어젯과 왜 MTS에 집착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침습 행위를 하지 않으면 원하는 우리 유효 성분이나 그 위치에 성분을 넣어야 효과가 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에어젯 MTS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모아시스 기술 모듈로 적용해서 실제로 이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해결을 했다. 그러니까 에어젯과 MTS를 슬리밍 관리 때문에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마지막은 제가 임상 데이터나 관련된 것들을 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자신만의 임상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슬리밍 관리라는 거는 실은 뭐 얼굴 윤곽 관리도 슬리밍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바디, 그 바디도 위치별로 뭐 팔뚝, 복부, 뭐 다리 어느 부위에든 지방이 있는 데는 데옥시콜산 이 유효 성분을 넣어서 충분히 슬리밍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슬리밍 관리 그러면 유효 성분을 바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림프도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피도 풀어야 되고 다양한 형태의 테크닉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지방 분해하는 성분을 저희가 발라서 화장품으로 도포를 해서 침투시키는 것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의 기술이지만 그 외에 임상이라는 거는 내가 직접 내 몸에 아니면 우리 고객들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실제로 해서 그 결과값이 만족한 결과값이 나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저희가 수많은 데이터를 보여드려도 직접 해보지 않고 직접 또 시술해보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신만의 임상, 저희가 객관적인 임상 데이터 연구 결과 보여드리지만 그거를 실제로 내 걸로 만드는 거는 저희가 보여드리는 데이터나 제품을 가지고 실제 임상을 적용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데옥시콜산이라는 이 슬리밍 관리로 얘기 드리지만 앞으로 뭐 고분자 히알루론산이든 아니면 또 PDRN이든 다양한 형태의 유효 성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 임상으로 적용할 거냐. 그리고 테크닉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제품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미용 장비로서 이 피부 과학에 근거를 해서 자신만의 임상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솔루션하고 서포팅하고 클리닉 교육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매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이론 강의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테크닉 임상이나 또 오프라인 강의들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이번에 이제 교육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거를 VOD를 좀 녹화해서 실은 언제든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VOD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제 계획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그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피부과학 기반의 임상 데이터를 보여드려도 자신만의 임상, 내 몸에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우리 고객들한테 테스트해서 실제로 결과치를 가져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을 줄여야 되죠. 실은 뭐 부작용이 있는 성분도 있고 없는 성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데옥시콜산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세포막, 지방세포를 분해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실은 부산물이 나오고 그게 실은 체내에 없는 반응들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상태나 생활 습관에 대한 체크 반드시 필요하고요. 관리 전에. 그리고 홈케어. 그러니까 샵에 와서 관리를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PT를 받는다. 그러니까 헬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나 뭐 몸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를 하는 거는 PT 받는 거는 헬스장 가서 뭐 30분, 1시간 딱 퍼스널 트레이닝 받잖아요. 그게 이제 샵에서 관리고 그 이후에는 집에 가서 아침, 저녁, 뭐 아침, 점심, 저녁 꾸준하게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 지방 분해 효과가 납니다. 그거는 이 데옥시콜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홈케어 솔루션 잘 지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과도한 시술이나 민감한 피부 관련된 요소들은 가급적 복합적으로 시술을 하게 되면 물론 시너지 효과가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또 반응이 더 안 좋아지는 반응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복합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관리만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고객 기대치 조절을 통한 심리적 케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숫자로 표현해서 증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라인 관리가 잘 돼서 지방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비포 앤 애프터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티켓팅 뭐 10회 이렇게 많이 이제 하는데 가급적이면 뭐 몇 회건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좀 가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 이제 베이직 기본 관리 단계, 그다음에 중간 관리 단계, 마지막 관리 단계. 이래야 횟수건으로 하면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이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픽스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슬리밍 관리 같은 경우는 뭐 예비 신부들도 마찬가지고 또 기간 내에 어떤 일정 이상 효과를 내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이 단계별로 관리가
집중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효과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 개인적인 여담인데 제 친구 중에 이제 한의사가 있는데 되게 다이어트 쪽에 되게 유명한 한의사예요. 근데 이 친구는 결국 비싼 약을 먹는 동안에는 운동도 하셔야 되고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 식단도 해야 되고 이런 그 세뇌를 많이 시켜요. 그러면 당연히 효과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슬리밍 관리를 받는 거는 일정 이상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관리잖아요. 이런 동안에 생활 습관이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좀 이렇게 세뇌를 시키면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보험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 상담이나 이런 잔소리 같은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는 보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하면 설명인데 나중에 하면 변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작용이나 뭐 관리의 집중도,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뭐 바르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구두로도 상담 설명으로도 하지만 카톡으로도 보내고 뭐 이런 이제 고객 관리를 잘 해놓으면 결국 나중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들은 일정 이상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전략도 되니까 보험 잔소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도 설명해야 되지만 계속적으로 예기치 못한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보험의 얘기는 그거잖아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염증이나 뭐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소영 이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평소보다 많이 마실 수 있게끔 하면 결국 그게 좀 다이어트나 또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거를 할 때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때는 물을 많이 먹고 잠도 일찍 자고 스트레스도 가급적이면 줄이고, 불가능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면 원인을 뭔가 문제가 되거나 모든 원인을 우리한테 돌리는 확률보다는 자기도 뭔가 스스로 잘못한, 물론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안 되고 무조건 잘못하면 우리가 다 잘못했다고 하는 분들은 솔직히 고객으로 안 받는 게 낫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화가 되는 사람 기준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어떻게 관리할 것을 이야기하는 이 보험은 에스테틱 업을 계속 하시는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뭐 딱딱한 텍스트 자료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상 사진 데이터 보면서 좀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뭐 이제 아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각자 사람마다의 이제 언어 코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대화의 부분들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지금 화면 공유가 화면이 바뀌었나요? 아, 잠시만요. 좋지. 화면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화면이. 네, 바뀌었어요. 예. 아까 이제 임상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임상 결과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저희 이제 원료는 노아시스 아까 기술을 처리한 이제 스카이 테라피틱스라는 회사에서 실제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부분이고요. 여기 적혀 있죠. 주사 없이 시작하는 과학 기반의 이중턱 솔루션. 물론 이중턱이 이제 얼굴 쪽에서는 가장 많이 지방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눈밑 지방도 있고요. 그리고 뭐 팔, 복부, 뭐 전체 지방이 있는 곳에는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상을 이중턱의 임상으로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중턱 솔루션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 교육이사님이나 뭐 관련된 분들하고 또 임상해보면 또 여기 부천에 있는 원장님하고도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면 실제 얼굴 이중턱뿐만 아니라 지방이 있는 곳은 다 가능하다라는 이제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8주짜리 임상 결과입니다. 그래서 IRB라고 하는 이제 인체 적용 시험을 했고 PNK라는 임상연구센터에서 진행을 했고요. 48명의 8주 두 가지 시점이라는 거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제품과 비교가 되는 제품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중턱은 쉽게 생기고 왜 쉽게 빠지지 않을까? 단순한 체중의 변화가 아니라 노화에 따른 피하지방이 재배열이고요. 국소지방은 선택적으로 좀 추측이 돼요. 위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선택적으로 되고 피부 탄력 저하. 실은 요거 하면서 이제 요즘 위고비 마운자로 뭐 이런 것 때문에 급격하게 지방은 빠지는데 피부가 못 따라가요. 예전에 정준환과 그 무한도전에서 다이어트 하면서 몸 만들 때 보면 푹싹 늙어버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지방이 급격하게 빠지는데 피부가 못 따라가는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부작용 중에도 하나가 지방은 급격히 빠지지만 피부 탄력도가 못 따라가면 실제 살이 늘어지는 형태 분명히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이다라고 해서 앞전에 이제 혜영 원장이 위고비랑 마운자로 관련돼서 이제 이 솔루션이 같이 접목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림프순환 정체는 뭐 얘기한 대로 저희가 림프 관리는 대부분 원장님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요소를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스카이 NADC라는 게 데옥시콜산을 모아시스 기술을 처리를 한 부분이고요. 되게 좀 어려워요. 뭐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이나 뭐 이 관련된 원리 또 셀 모델 딜리버리 뭐 이런 요소들은 실제 또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굉장한 또 기술을 뭐 강조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데옥시콜산이라는 성분이 저희가 원하는 피하지방까지 침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NADC라는 거는 데옥시콜산을 모아시스 기술 처리한 화장품 원료인데 이 원료가 피부 저희가 원하는 피하지방까지 지방을 분해해야 되는 피하지방까지 침투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화장품 대표적으로 지금 지방분해 슬리밍 크림 중에 업센다가 가장 좀 대표적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니까 뭐 슬리밍 오일부터 슬리밍 패치 되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일일이 좀 제품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이 IRB 승인이라는 인체 적용 시험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한 제품은 아직 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결과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어떤 실험 결과를 했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좀 한 번쯤은 진짜 이 원료가 이런 결과나 내용들을 내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실험을 어떤 실험을 했는지 얼마 만에 했는지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42명 중도 탈락 4명 제외하고 42명에 대한 결과를 했고 만 29세에서 59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평균 연령까지 나오고요. 이제 평가 장비 어떤 장비를 썼는지 카메라 그리고 벡트라라고 하는 이제 3D 이미지 체험하는 것까지 했고요. 어디서?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턱의 면적 감소는 12.5%의 평균 감소율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측면에서 사진으로 찍었을 때 감소율이고요. 요거는 3D 볼륨으로 평가하는 부분인데 평균 15%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아까 대조군 비교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실험 결과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느끼는 변화 이런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 발림성도 있고 실은 발랐을 때 이게 아프진 않는지 뭔가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또 다 체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95.5%의 실제 만족도를 나타냈다는 거는 결국 지방 분해가 돼서 지방이 빠졌다라는 이제 결과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슬리밍 관리를 하면 실은 성분의 침투로 인해서도 되고 테크닉적인 요소로도 되고 본인 고객의 노력으로도 되고 다양한 형태로 효과가 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관리 체계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고객도 같이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와 홈케어까지 이루어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나 설명들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중요한 게 효과는 나는데 실제 안전하지 못해 부작용이 심각해 그러면은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랑 안전성은 같이 따라오는데 안전성 평가 결과에도 이상 반응 보고 없었고 특히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요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자체 임상을 할 때는 실은 염증 반응을 좀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염증 반응에 대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염증이 심각한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좀 잠을 충분히 잔다든지 그리고 림프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관리만으로도 좀 효과 염증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가라앉는 요소가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지방 분해 과정에서 부작용은 생깁니다. 염증 반응이 생기고 분비물들이나 노폐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부가적인 관리나 홈케어에 대한 요소들도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백날 첫날 말로 해봐도 그림이 최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케이스 정리를 한 게 42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임상 데이터 나중에 자료들을 보여드리면 첫 번째 이제 부분인데 측면 프로파일 그래서 비포 그다음에 4주 뒤, 8주 뒤 어떠세요? 눈에 띈 변화가 보이시나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를 카메라로 측면부 측정을 했을 때 5805, 5420, 5346, 5805보다 5346으로 줄어든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테틱 샵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비포 앤 애프터로 실제 사진을 촬영해서 충분히 결과를 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경우는 아까 평균 한 12.5%라 그랬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7.9% 정도 지방 분해 결과값이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임상 논문으로서 증명된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53세 여성분이었어요. 피부는 중건성. 이런 이제 기초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면 스캔, 그러니까 측면 프로파일이 있고 정면 3D 스캔이 있어요. 이거는 수치가 23.3%로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3차원으로 봤을 때 지방의 감소도가 훨씬 더 뛰어났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6.088이 4.677에서 마이너스 23.3%의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요. 추가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어, 뭐지? 아, 화면을 공유할 수 없다고. 이러지. 전 제가 뭘 안 했나? 그래서 그럼. 네. 어, 공유가 안 돼요. 제가 이 PDF 파일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보시면 실제 지금 이 케이스 말고 실제로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실제로 어떻게 변화가 됐고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실 분들은 잘 아시죠? 직접 자기 몸에 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 그 태영 원장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이 안 되나? 나갔나? 어, 네. 나중에 그 본인의 실제 임상 후기는 좀 들어보도록 하고 결국 이제 저희 솔루션을 사용한 원장님도 실제 효과를 봤다라는 거를 이제 임상적으로 증명을 한 케이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 성분에 대한 임상들은 다양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내가 직접 나만의 임상을 만들지 않으면 그거는 또 똑같은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화면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아, 안 보였네요. 죄송해요. 이제 보이죠, 화면? 네. 이분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솔루션 사용하고 계신 원장님이 본인 몸에 직접 임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지방 감소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고 몇몇 원장님들 계세요. 열심히 이걸 가지고 임상 본인 해도 내신 분도 있고 고객들한테도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나만의 임상들은 각자가 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턱선은 주사가 아닌 과학적인 솔루션으로 충분히 에스테틱은 주사 못 놓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MTS나 에어젯도 부작용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 슬리밍 솔루션을 통해서 충분히 이중턱, 그다음에 뭐 눈밑지방 그리고 팔, 복부 다양한 형태의 슬리밍 관리가 가능하다. 그게 피부과학의 어떤 기본적인 근거를 통해서 저희가 흡수할 수 있는 솔루션 자체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 이제 뭐 본인의 피부 상태나 부작용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생활 습관이나 뭐 관련된 부분들을 잘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뭐 더 길고 많이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혹시나 궁금한 거나 어, 좀 의문점 있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궁금하신 거. 그 데옥시콜선을 바를 때 네.
바로 즉각적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분해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분해되는 시간은 필요하죠. 이제 데옥시콜산이라는 이 담즙산 성분이 피하 지방까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방에 있는 세포막을 녹이고, 또 녹이고 나면 그게 또 노폐물로 배출되는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림프 관리도 중요하고 다양한 관리들, 그다음에 물을 많이 먹는 거는 우리 소영 이사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물을 많이 먹게 하는 게 또 이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관리를 할 때는 또 물을 많이 먹게 하고 뭐 이런 이제 요소들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1차적으로 반응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게 또 분비물로 빠져나가는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임상 실험을 했던 거는 4주와 8주 요 두 가지를 체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4주 만에 효과가, 그래서 얼마 만에 효과가 나요? 그러면 일단 눈에 보이는 효과는 4주 만에 나타나고요. 확 눈에 띄는 건 8주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원래 이제 임상 실험을 했던 거는 농도가 1%예요. 데옥시콜산 1%. 그리고 크림 제형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임상해 보셨던 원장님들 중에는 원액 가지고 2%짜리 원액 가지고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효과는 좀 더 빨리 나타나고 흡수도 조금 더 좋은 성분들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에스테틱 샵에서 특수 관리를 할 때는 저희가 원액 제품을 저희가 공급을 해드릴 거예요. 2%짜리. 그래서 그거를 도포를 하고, 이거는 이제 테크닉은 저희가 테크닉 강의를 따로 드릴 겁니다. 오늘 이론 강의를 하는데 앰플로 도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사지 크림이나 오일 같은 걸로 실은 부위 관리, 그게 이제 윤곽 관리든 어떤 이제 림프 관리든 부위 관리를 해주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고, 처음에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니까 뭐 따뜻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실제로 뭐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그 승희 원장 따뜻하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염증 관리 부분에서 뭐 열을 주면 안 좋다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온열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분비물이 더 노폐물이 더 빨리 빠질 수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관리들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결국 물도 잘 마시고 잠도 잘 자고 운동도 하시고 이런 이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계속 해주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리고 예. 그 염증 반응이 있다고 했는데 예. 여드름 피부에 썼을 때 예. 괜찮은가요? 아까 제가 썼을 때는 아무렇지 않긴 했는데 약간 그러니까 트러블, 여드름의 네. 염증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아, 뭐 호르몬의 변화든 유분이 뭐 과도하게 분비돼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생기거나 아니면 아크네 균에 의해서 감염돼서 또 염증이 생기는 거랑 완전 다른 반응이라서, 뭐 이뻐지고 싶고 뭐 살을 빼고 싶고 뭐 이런 경우에는 부작용을 다들 감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드름에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고, 이제 아까 이제 보험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걸 하고 염증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본인의 호르몬이나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또 이 과각질하고 모공각화증으로 인해서 또 유분이 배출이 안 돼서 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선제적 조치, 다양한 반응들도 일어날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만 여드름균에 의한 감염이나 뭐 호르몬에 의한 반응은 아니고 지방세포막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나오는 염증이라서, 이거는 이 성분이 이제 지방 분해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림프 관리 좀 잘 해주고 운동도 좀 하고 땀도 흘리시고 그런 이제 물 많이 드시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로 충분히 좀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당황하지 말고, 여드름이 막 이것 때문에 막 올라오고 그러면 그렇게 당황하지 말고 이제 다양한 형태에 대한 부분들로 봐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이게 좀 말이 되냐 안 되냐 뭐 일단 이런. 추가로 설명드릴 게, 네, 양 원장님 해주세요. 아까 이제 그 화려한 턱선이 전데요. 그, 바르고 이럴 때 약간 좀 묽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막 너무 문질러가지고 펴바르거나 이러면 손에서 로스가 되게 많이 나요. 흡수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약간 피부에 얹어주듯이 쓰시는 편이 낫고요. 그리고 관리하실 때 쓰실 때는 장갑 끼시는 편이 로스를 되게 많이 줄일 거예요. 사실 손바닥에서 먹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염증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뭔가 녹이고 배출 통로가 막혀서 그러는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아무것도 안 바르신 남자분들, 이런 경우에 약간 좁쌀구진처럼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얘가 그 지방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염증 반응이 피부로 올라올 수 있는지 아닌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명은 해드리는 편이 안전하긴 하고요. 아까 그 본부장님이 보험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계속 쓰고 있거든요. 트리플을 계속 쓰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턱드름이 났다가 안 났다가 났다가 안 났다가 이번에 지금 하나 크게 내가지고 아까 되게 온 힘을 다해서 쥐어짜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그 트리플 자체의 역할도 물론 걔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염증 반응으로 피부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도 잘 못 자고 물도 잘 못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의 반년 가까이 트리플을 쓰는데, 초반에 이제 턱드름 조금 났다가 들어간 이후에 이번에 처음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의 컨디션하고 지금 컨디션하고 되게 달라요. 그래서 트리플을 사용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릴 때는 내 피부 컨디션을 먼저 조절을 한 상태, 그러니까 그 트리플을 사용하면서 피부 컨디션이 배출이 잘 안 되는 컨디션이면 이런 게 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주셔야지 고객님들도 자기 피부 컨디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좀 파악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성분이고,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지방이 분해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데옥시콜산 DCA 주사를 맞아보시면 제대로 들어가잖아요. 뻐근하게 아파요. 네, 그런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지방이 분해되는 거니까 염증이 일어날 수 있고, 그거는 호르몬에, 그리고 또 피부 컨디션에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뭐 아까 여드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인해서 함께 오는 거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난다 이거는 아니고, 좀 동반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또 홈케어 관리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뭐 트리플 얘기 나왔고, 또 뭐 크림 얘기도 나오고, 또 원액 얘기도 나오고, 다양하게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품 라인업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자료로, 가격도 궁금하실 거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별도 저희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르게 좀 자료 정리를 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또 궁금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또 질문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또 물어보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매니저인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연락 주시고, 또 우리 인상 관련해서는 또 다양하게 원장님들도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런 질문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고, 또 좀 늦게 들어오신 원장님도 계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했던 것들 다 녹화해놨고요. 개별적으로 또 녹화해놓은 거는 또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전체 정리를 하면 데옥시콜산이라는 지방분해 성분을 MTS나 에어젯 이런 이제 침습 작용 없이
모아시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피부에 전달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게 이제 제형이 크림으로도 나오고 앰플 액상으로도 나오고 다양한 형태로 제품들이 현재 나와 있는데 그 제품을 에스테틱 샵에서 이용하는 제품과 그리고 샵에서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홈케어로 최소 4주에서 8주간 꾸준하게 이용을 하셔야 되고 위치는 지방이 있는 곳에만 해야 돼요.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꺼지면 안 돼. 지방이 있어야 되는 곳에 바르면 염증 반응처럼 있어야 되는데 더 꺼지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주의를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거랑 관련된 뭐 테크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또 저희 먼저 써보시고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이 오프라인에서 또 강의해 주실 거고 이거랑 또 이 제품과 곁들여서 미용 디바이스나 고주파 기기나 또 저희 광학 레이저 기기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가 교육들을 하고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실까요? 이렇게 또 대놓고 또 얘기하라 그러면 또 얘기하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궁금한 거나 또 이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단톡방이나 또 개인적인 톡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아는 거는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드리고 모르는 거는 또 공부하고 배워서라도 관련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요. 오늘 이제 뭐 저희 솔루션 또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 가입 안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들어오신 분들께는 별도로 저희가 할인 판매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나 이야기들도 좀 같이 의논을 좀 드릴 테니까요. 단톡방에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나 또 개인적으로 문의 주실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교육했던 자료는 일단 단톡방에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 추가적으로는 전체적인 이제 요소들은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로 그 14일 날, 일요일 날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슬리밍 관련된 뿐만 아니라 장비 교육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시간은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섹터는 2개 섹터인데 바디 관련 슬리밍 관리랑 RF 고주파 장비를 이용한 거랑 또 페이스 윤곽 관리 그리고 두피 관련된 관리까지 미용 장비 2대를 가지고 할 거고요. 당연히 이제 저희 슬리밍 부스터 앰플이랑 관련된 부분들 가지고 관리하는 오프라인 강의가 있으니까요. 비용은 한 과목당 3만 원씩 해서 2과목 다 들으시면 5만 원. 제가 요거는 오늘 좀 늦게 내일 아침까지 오전까지 강의 내용들은 톡방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부분들을 오셔서 같이 테크닉이나 관련된 제품 교육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강의들은 계속 준비를 할 테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도 똑같이 이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고분자 히알루론산 관련한 강의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결국 이제 피부과학 기반으로 저희가 좋은 솔루션과 에스테틱 여러분들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과학 기반의 솔루션들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그리고 톡방에 혹시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정치 이야기 빼고는 비주얼, 고주얼, 삶의 이야기들도 다 할 수 있고 제가 컴퓨터든 AI든 관련된 또 저희가 에스테틱 하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많고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물어보셔도 되고, 웬만한 것들은 좀 커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내용이나 또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솔루션들 가지고 계속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시간 맞춰서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